자, 오늘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투부정사의 이제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그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투용법.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요. 이건 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고, 비투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제 설명하면서 설명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보면은 I have a problem. 나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런 얘기죠. to solve. 해결해야 할. 그렇죠? 그래서 이 to solve가 a problem.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형용사가 뒤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태잖아요. 용감한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귀여운 소녀, 씩씩한 소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 근데 영어에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a difficult problem. 형용사가 직접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니까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죠. 투부정사. 자, 그래서 I have a problem to solve. 자, 나는 문제가 있다. 풀어야 할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직독식해는요, 자꾸 주어부어를 하는 거예요. 자, 나 문제가 있어. 풀어야 할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두 번 이제 중복이 되죠. 자, I have a house to live in. 자, 나는 집이 있다. 집이 있는데, 살 집이죠, 살 집. 그렇죠? 살 집.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틀리기 쉬운 게 이런 거죠. 전치사가 자, 어디에 살다 하면 뭐예요? live in. 집에 살다 하면 live in a house죠. 그렇죠? house가 이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치사 in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략을 많이 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살 집이니까 live to live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그 전치사가 같이 들어와야지 live in 어디에 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전치사를 놓치지 말고요. 전치사가 이제 왜 틀리는 이유는 보통 전치사가 이제 앞에 나오잖아요. 전치사 구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장 뒤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착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를 좀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live in a house. 원래 이 문장이죠, 그렇죠? 집에 살다, 그렇죠? live in a house. 근데 이 house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e in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ive in 어디에 살다 이 자체가 하나의 수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좁은 장소면은 live at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느 그 공간 안에 사는 거니까 전치사 i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뒤에서 수식, 그렇죠? 뒤에서 수식하는 거고. 자, 3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비투용법이에요, 비투용법.
자, B2 용법이 이제 다양한 해석이 되거든요. 뭐 가능도 되고 또 뭐 예정, 운명, 그 다음에 뭐 의무, 그 다음에 뭐 의도 해가지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든 의미가 다 B2 용법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B2 용법은 형용사지 용법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운명이었다. 일단 비동사, 동사.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비동사를 동사로 보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형용사에다가 자 봅시다. 프리티란 말이 있죠. 자 프리티는 귀여운이라는 뜻이에요. 귀여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형용사가 다로 끝나잖아요. 그죠? 귀엽다. 이게 기본형이죠. 그죠? 귀여운하고 귀엽다. 다 같은 형용사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는 프리티는 귀엽다가 아니에요. 귀엽다가 되려면 be pretty가 돼야 돼요. be pretty. be pretty. 그래서 비동사까지 들어가야만 그 기본형이 된다는 거죠. 기본형.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본형. 그죠? 그래서 비동사가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동사가. 그래서 B2 용법으로 나오면은 무조건 다 형용사지 용법으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 문법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잘 안 맞죠. 그렇죠? 예. 뭐 비동사라고 해놓고 또 형용사지 용법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법 학자들과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의사소통,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이거는 뭐의 형용사 용법이냐, 다른 용법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한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부에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진짜 문법이다. 그럼 문법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문법 강의가 아니라 영어를 좀 더 쉽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쓰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제 맞는 그런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2 용법은 형용사 용법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한 문장씩 볼까요? 자, 나는 6시에 그녀를 만날 것이다. 이건 예정이죠, 예정. 그쵸? 예정. 만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will하고 같은 말이에요, will. 그쵸? will. I'm going to와 같은 말이죠. I'm going to. I'm going to. 그쵸? 원관리적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예정. 그러니까 문맥에서 모두 다 해석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상황에 맞는 그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자 일단 예정 하나 있죠. I'm going to 이렇게 해도 되고, I'm to meet her here at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was never to see his home again. 자, 그는 결코 볼 수 없었다. 그의 집을 again 다시 볼 수 없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도 되죠. 그렇죠? 넓게 보면 운명도 되죠. 운명. 볼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렇죠? 결코 볼 수 없었다. 진짜 결코 볼 수 없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가능이고 결코 볼 수 없는 운명이었다. 운명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뭐 be destined to, 뭐 be doomed to 이렇게 또 바꿔 쓰기도 하거든요. be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will이나 I'm going to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He was, 그죠? He was never destined to, 그죠? 여기 never를 이쪽에다 써야죠. 이쪽에다, 그죠? He was destined, 운명이었다. Never to see, 볼 수 없는, 결코 볼 수 없는, 그죠? 그래서 be doomed,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 was doomed never to s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바꿔주면 되고요. 자, he was never to see, his 음악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명이 된다는 거. 자,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내일까지 너희 숙제를 finish, 끝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의무가 되죠. 의무, 그죠? should. 상황에 맞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 star. 이 부정어가 나오면요. 가능이랑 운명으로 보면 돼요. 가능이랑 운명. no star. 어떠한 별도 is to be seen. 보여질 수 없다. tonight. 오늘 밤. 보여지지 않는다. 가능이죠, 가능. 그죠? 보여지지 않는다. 가능. c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얘하고 비교하면은 운명 쪽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렇죠? 뭐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뭐 운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별이 안 보이네, 날씨가 흐린가, 구름이 껴가지고 뭐 이런 단순한 이제 가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예언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별도 오늘 밤 나타나지 않을 운명이다, 나타나지 않을 운명이다. 아는 운명이었다. 뭐 워즈가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운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능도 되고 운명도 된다는 거. 자, 7번. Man is to die sometime.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죽는다. 이것도 운명이죠, 운명. 그죠? 운명. 뭐 예정. 단순하게 말하면 예정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man is to die sometime. Man is to die sometime.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6번. No star. No star. 자, 별 하나니까 비동사 is가 돼. No star is to be seen tonight. 그죠? If you are to succeed, 너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어떤 이제 intend, 의도가 들어가는 의도, intend to, 의도하다. 너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want to와 같은 말이에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이걸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렇죠? 일단 이제 공부가 모든 그 활동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꼭 공부라는 게 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뭐 이런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도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공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호떡 장사를 한다면은 호떡을 밀가루를 물하고 얼마 배분으로 섞어야 되는 이게 다 공부잖아요. 인생의 공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항상 다 기본이에요. 근데 그 공부는 꼭 책상에서만 하는 공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노하우를 습득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모든 지적 활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그 공부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뭐
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청소년기까지 뭔가 이렇게 그 지식적인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약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까지는 적어도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그죠? 과학 탐구 뭐 이런 거, 체육,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습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작용이, 인지 기능이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영어 강의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사회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학창 시절에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놔야지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어떤 그 받아들이는 그 습득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의 IQ와 나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 있는 공부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그렇게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이라도 좀 덜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의도. 그래서 거의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예정 들어가죠. 그렇죠? 예정이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운명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능.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무도 있죠. 의도, 의무.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한번 정리해 주고요. 8번 외워보면요. If you are to succeed in the future, 미래에 하나 집어넣습니다. You must study hard.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문장 외워볼까요? 자, 풀 문제가 있어요. I have a problem to solve. 자, 살 집이 있어요. I have a house to live in. in 꼭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여기서 6시에 그녀를 만날 것이다. I'm to meet her here at 6. 이렇게 하면 되고, 보통 이제 이 장소하고 시간하고, 뭐 뒤죽박죽으로 해도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I'm to meet her at 6 here.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집을, 다시 못 볼, 이제 폼이 여기서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의 고향을 다시 못 볼 운명이었다. He was never to see his home again.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be destined, be doomed. 이것도 한번 집어넣을까요? He was destined never to see his home again. 이렇게 해주면 되고. He was doomed never to see his home again.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5번. 내일까지 너희 숙제 끝내야 된다.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should를 집어넣고,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어떤 별도 오늘 밤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No star is to be seen tonigh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다. Man is to die sometime. 자, 슬픈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 뭐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뭐 윤회도 하고 또 뭐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운명이라는 게 이제 수명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한하죠, 그렇죠? 무한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인생을 좀 더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의도한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You want to succeed. If you want to succeed, you must study har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용사용법까지 한번 다 정리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앞에 남아있는 명사,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형용사용법이 90% 정도는 형용사용법이 될 확률이 많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투용법이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용법이다. 예, 다양하게 이제 해석하는 것들은 그 문장에 맞게 해석해 주는 거죠. 만약 너가 성공할 운명이라면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예. 이것도 운명이 될 수도 있겠죠. 예정도 되고, 그렇죠? 나는 6시에 여기서 그녀를 만날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뭐 소설 같은 데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정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투부정사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 부사주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명사주용법이나 뭐 형용사주용법도 중요하긴 한데 부사주용법이 용법도 많고 또 해석하는데 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사주용법까지만 좀 제대로 잘 공부해두면은 어떤 문장을 접하더라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